하요하요. 이호양 생일 2월 10일 얼마 전에 지났죠? 성별 여성, 원래 성별이 무성이었습니다. 무성, 알 수 없음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캠을 켜가지고 이제 키 160 같은 159라고 추정하지만 본인은 175라고 주장. 노래 볼륨 괜찮나요? 노래 볼륨 좀 크죠? 그리고 별명 우유양이라고 많이 불리우죠. 그래서 제가 우유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흑우양, 제가 좀 흑우짓을 많이 당한다고. 그리고 트최지, 트위치 최고의 집착녀 약자죠. 싫어하는 거, 여기 있는 걸 하시면 밴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선동과 날조를 되게 싫어합니다. 장난으로라도 선동과 날조하는 거 싫어해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 뭐 좀 한 번씩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선은 안 넘어. 그래서 마음에 들어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장난으로라도 선동과 날조를 하면 선 넘네 라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느낌표 흡연이든가 검색을 하시면 제가 담배를 되게 싫어해요. 흡연자도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싫어해요. 왜냐면 간접흡연을 하면서 너무 개그혐이었거든요. 살아오면서 옆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집에서 담배를 피워요. 근데 그게 제 방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위키가 없는데 위키에 좀 추가를 해도 될 것 같기도 하다. 지병이 있는데 호비루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비동에서 생산된 점액이 목으로 넘어오면서 목에서 가래가 끼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한 번씩 끄는 이유가 가래를 뱉기 위해서 마이크를 끄는 거예요. 목에 계속 가래감이 껴요. 목에 계속 가래가 껴가지고 끈적끈적한 가래가 껴가지고 그거를 놔둔 상태에서 말을 하면 걸걸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가래 껴있는 목소리. 이것 때문에 이 가래가 목을 막아서 자다가 숨 쉬다가 숨이 안 쉬어서 깬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간접흡연 때문입니다. 지병이 생긴 이유가. PC방 다닌 다음부터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담배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저한테 한 번씩 장난으로, 투수들 장난으로 많이 그 얘기 하거든요. 뭐 어디 화장실이든 뭐 음식이든 가지러 잠깐 갔다 오면 담배 식구땡 하러 갔네, 뭐 담배 피러 갔네 막 이런 농담을 해요. 담탐이라고. 근데 제가 담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사전 지식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게 선동과 날조죠. 그 말을 보면 얼마나 제가 느꼈을 때 선 넘네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말을 길게 못해요. 왜냐면 중간중간 계속 끊기는 이유가 마이크를 끄기 때문에. 그리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이 언급인데 이거 왜 싫어하냐면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동과 날조가 싫어서 나이 언급 싫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 나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 시청자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언급되면 무조건 선동과 날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조인 거죠. 투수 중에서 제 나이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이 언급을 했다? 그럼 그건 무조건 구라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이를 언급해? 물론 얼추는 압니다. 왜냐? 제가 투수들한테 늘 항상 얘기를 해줬으니까. 뭘 얘기해줬냐? 제가 대학을 조기 졸업을 했고, 조기 졸업을 한 상태에서 회사 생활을 잠깐 했었고, 그 회사 생활 잠깐 어디에서 했었고, 어디에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대충 직급이 어느 정도까지 가기 전에 그만뒀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몇 살에서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을 몇 년 했으면 몇 살에서 대학 졸업하고 그거 했으면 얼추 이 정도 나이겠다, 이거를 아실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대충 이제 나오는 거죠. 20대 초반은 아니겠다. 그걸로 이제 사람들 대충 요양 나이 이 정도 되겠네 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투수들이. 나이를 근데 얘기하는 거 왜 싫어하냐면, 제가 존경하는 스트리머분 중에서 한 분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여성분인데.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여성 스트리머분이 있는데 그분도 나이가 좀 많으세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근데 두 분 방송을 제가 2016년도에 방송 시작했나요? 그 시기에 그분들 방송을 보는데 채팅창에 이모 난리인 거예요. 그걸 보는데 뭔가 되게 나이로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진짜 나이는 절대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솔직히 제 2016년도까지는 나이를 알려줬어요, 투수들한테. 그래서 제 방송 처음 본 시청자 2명은 압니다. 제 첫 번째 팔로워, 두 번째 팔로워는 제 나이를 알아요. 지금은 안 하시지만 그 이후로 안 알려줬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가끔씩 뭘 얘기할 때 아는 것도
안다고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알면 안 되는 거를 알았을 때 괜히 나이가 올라가요. 뭐 예를 들어 특히 노래,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도 막 70년대 노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80년대 노래를 예를 들어 부모님 통해서 알게 됐든 뭐 어떻게 됐든, 아니면 요새 인방에서 뭐 오래된 노래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TV 같은 데서도, 아니 나도 그렇게 라디오든 뭐든 간에 우연히 알게 된 노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걸 아는 순간 우리 동년배가 돼버려. 그 노래 어떻게 함? 난 모르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나 봐? 이러게 듣고, 그 노래 나 어렸을 때 유행한 건데 동년배네? 이 소리를 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나이를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되게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를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투수들이 나이를 대충 자기랑 동년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20대 중반 이후의 투수들이 심지어 30대 막 중반까지도 나를 동년배인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투수들이 다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눈치 없는 사람인데, 이거 왜 싫어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감을 못해서 싫어해요. 저도 그 사람을 공감을 못하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눈치가 없지? 하면서 이해를 못해서 공감 못하고, 두 번째로 그 사람도 눈치가 너무 없는 나머지 저를 공감해주지를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분이 안 좋네? 말 조심해야겠다, 말을 아껴야겠다, 위로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옆에 와가지고 와 오늘 밤 기분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러고 있어요.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눈치 없는 사람을 싫어해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나는 그 사람을 공감을 못 하겠고 그 사람도 나를 공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 사람 기분 상태가 어쩐지 좀 센치하네 뭐 이런 거를 예민하게 캐치를 해주길 바라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제 방송을 오래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제 방송 오래 버티거든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제가 지금 장난으로 뭐라 하면서 버럭하는데 그게 장난인지 아닌지를 일단 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급격하게 기분이 안 좋으면 말투나 목소리 톤이 바뀐 거를 캐치해서 되게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대다가 저한테 개뚜까 맞거든요. 그리고 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알만한 것들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데이터화 돼 있는 부분이고, 방송 오래 보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굴 표정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텐션 차이만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럴 때랑, 근데 제가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랑 저한테 대할 행동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충격이에요. 솔직히 이거를 구분 못한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감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할까?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중간 정도일 때 캐치하기 어렵긴 하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중간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좁은 방음 부스에 갇혀 있다 보니까 기분이 계속 리프레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갇혀 있다 보니까 약간 기분이 전환이 잘 안 돼요. 한 번씩 뭐 예를 들어서 거실에 한번 나가서 바람도 쐴 겸 거실에 나가서 넓은 공간을 한번 좀 접하고 물도 좀 마시고 막 이러고 다시 돌아오면 약간 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약간 기분 전환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느꼈을 때.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또 눈치 없는 사람들 보면 저것들은 진짜 세상 얼마나 편하게 살았길래 눈치밥도 안 먹고 살았어,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래서 눈치 없는 사람 중에서 도내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개뚜까 맞은 분들 많죠. 뭐 주제에 안 맞는 도내, 뭐 상황에 안 맞는 도내, 뜬금없는 도내, 뭐 이런 거 하다가 특히 영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요양 나무 위키를 읽어보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도내가 나와가지고 뭐지 하면서 딱 틀어보니까 역캠 뭐 자기가 뭘 했는데 뭐 이런 거 한역 클립 영상 트는 거야. 지금 만약에
그러면 딱 그런 애들이 이런 애들인 거야. 아니 왜 지금 그걸 틀어야 돼? 내가 지금 요양을 알아보자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꼭 틀어야 됐어? 넌 진짜 넌신혼들이 너무 많아. 인터넷 세상에는. 내가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넌신혼을 많이 못 봤거든? 왜 이렇게 인터넷 세상에는 넌신혼이 많을까? 2000 아프리카 방송을 일단 했었고 이때는 이제 잠깐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했었고 롤 클랜 활동을 하다가 같은 클랜에 에렌디라님이 계셨고 그래서 에렌디라님 방송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해봤었어요. 니달리 원챔 방송이었고 이게 한 4개월이라고 했는데 한 3개월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환전하니까 한 30만원 벌었고 제가 한 50만원 번 거죠. 근데 이제 환전하면 40%인가 날아가니까 아무튼 플래티넘 찍고 방송을 접었습니다. 그때는 학생이라서 집에서 혼나고 맨날 밥 먹고 게임만 한다고 혼나고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방송을 다시 켰죠. 트위치에서 옵치도 하고 하이즈가 메인 방송이었죠. 제 주챔이 디바라서 계정 이름도 송하나였고 제가 플래티넘에서 다이아 찍기 딱 직전 뭐 그 정도 점수대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왜 거기서 못 벗어났냐면 밥 먹고 게임만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초수들한테 유은이 왜 이렇게 게임 잘하세요? 이런 소리 하면 제가 밥 먹고 게임만 하시면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어요 이랬는데 그 이유가 진짜 제가 이 당시에 밥 먹고 게임만 안 하니까 이 이상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당장 방송하는 게 너무 되게 부끄럽고 되게 어색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작았어요. 그리고 요게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초수들이 가끔씩 저한테 유은님 오늘 목소리가 되게 다르네요 막 이러시는데 그리고 과거랑 지금이랑 다르네요 하는데 그거는 차이가 뭐냐면 목에 힘을 주고 말하냐 안 주고 말하냐예요. 성악 하시는 분들도 목에 힘을 주고 막 하면 하시잖아요. 그 목소리랑 평상시에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밥 주세요 이거랑 그냥 안녕하세요 밥 주세요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옛날 영상 보시고 쓰신 것 같아요. 옛날 영상이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조교로 전역했는데 적어봤다고? 1300님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초대들 중에서 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말한 거랑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목에 힘이 없어서 목에 힘이 빠진 건데 이 당시에는 그 약간 소심해서 힘이 없었던 거고 말을 할 때 되게 조심조심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라 이 당시에는 방음이 잘 되지 않아 방송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말을 작게 한 것도 작은 목소리 한몫했다. 이것도 있었어. 2017년도에 택에다가 생겼고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주는 이벤트를 했고 그거로 매년 하고 있고 하이즈 방송을 했는데 최고 계급 로얄티를 찍었고 그리고 초창기 방송할 때 한 번씩 그 컨셉질을 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중2병 컨셉 뭐 얘기한 적 있잖아요 방송 중에. 예를 들어서 그냥 그때 그날 그냥 내키는 대로 제목이 그랬어요. 방제가 오늘 컨셉은 땡땡땡 뭐 이런 거. 자료가 남아있을런지 모르겠네. 그 당시에는 시참도 했었고 네네 컨셉을 그날 정해가지고 그냥 했었어. 그래가지고 하루는 친구 컨셉 그래서 왔어? 이러면서 인공지능 컨셉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뭐 침대레 컨셉 이런 것도 있었고 딱히 널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거든. 네 그래서 맨날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휴방을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조언하는 영상에서 그때 했었죠. 휴방을 잘 안 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휴방을 하기로 했는데 휴방하고 이제 내가 다른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청자분이 오신 거야. 저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 볼 게 없어서 한국 배그 리스트를 보는데 아유짱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들어왔는데 요양님 녹화하려고 방송했었던 건데 그리고 팔로우 100명이 생기기 전까지 투입을 안 들었었고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돈 잘 벌고 있었으니까 전화를 딱히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받아봤자 뭐 수입 뭐 한 달에 5만원 10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솔직히 시청자들한테 뭘 주면 주지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아무튼 배그 했었고 그리고 하이즈 하다가 배그 넘어오니까 시청자 반토막 났고 뭐 배그 대회 나가서 활약을 했었고
컴퓨터는 조금씩 바꿨어요. 조금씩. 처음에는 진짜 구데기 같은 컴퓨터였고 롤밖에 안 들어가는 정도의 그게 그럴 것이 예전에 롤 방송하던 시절에 쓰던 컴퓨터였거든요. 이때 쓰던 컴퓨터라서 하이즈도 겨우 돌아가고 막 그랬던 컴퓨터였는데 배그는 안 들어가더라고. 배그 최저가가 너무 똥이라서. 지금은 배그 최저가가 좀 좋아졌는데 그 당시는 완전 구데기였거든요. 배그 하면서 컴퓨터 스펙을 좀 올렸어요. 그리고 트최집이란 별명은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추를 무조건 받아줬어요. 당시에는. 지금은 친추 아무도 없거든요. 저한테 친추를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나양조차도 다 삭제했어요. 저에겐 친구 목록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때 친구 목록에 있으면 여기 아래에 친구 목록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쳐요. 친구가.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뜨거든요. 뭐 해마텔님이 해마텔님 방송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떠요. 여기. 그러면 이제 제가 귓말로 오빠 뭐해? 지금 딴 사람 방송 보고 있는 거야? 라고 귓말을 보냈었죠. 그리고 자꾸 사람들 궁금하게 뭐 요양 사건이 터졌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 이것도 좀 고쳐야 돼. 아 이거 있구나. 짧게라도 좀 언급이 돼 있어야 돼.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안 해주면 또 궁금해하고 궁금해서 검색해보면 전혀 팩트가 아닌 그 갤러리 글만 올라오고 그거 보고 오해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 엄청 얘기를 많이 해서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또 모르고 나는 얘기했는데 또 모르고 이래서 그게 문제지.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 저랑 같이 합방하던 스트리머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제 사장님이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제가 서운함을 표현을 했고 근데 그 사장님이 저를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니 내가 이러면 합방을 어떻게 하지 싶어가지고 합방을 못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랬더니 전혀 이제 모르는 제 3자들이 아니 사장님이 다른 방송 가든 말든 지가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뭐 투수한테 집착한다 뭐 이러면서 대차게 까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후로 이제 투수들랑 손절을 하는 그 후로 제가 투수들한테 이제 정을 안 줘요. 그 계기 이후로 저는 그 사장님이랑 저랑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이라는 건 이제 제가 같이 합방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친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같이 합방을 하는데 매일매일 같이 합방하는 친구한테 현실로 치면 넘어간 거예요. 아니 그럼 넘어갈 수 있어. 문제는 그 친구랑 나랑 계속 같이 놀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같이 놀기가 힘든 거지. 저는 되게 투수들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가족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람 성향이라서 쉽게 안 고쳐져요. 그냥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줄였다는 거지. 아무튼 그래도 그 사장님은 결국에는 다시 저한테 돌아왔는데 저한테 돌아오면서 했던 말이 가관이었죠. 조강지처 같은 스트리머를 버리고 넘어가서 내가 눈에 씌어서 그 스트리머한테 한 달 만에 400만 원인가를 전해를 하고 집착이 너무 심해져서 다시 돌아왔다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제 방송이 적응을 못하셔서 떠났습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떠난 곳이 바로 또 다른 친구에게 당신 합방 멤버 1 요야 2 A 요게 이제 테크텔이라고 합니다. 그 C조차도 심지어 B의 친구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A랑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후로 연락을 좀 오랫동안 못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고 막 사과하고 서로 그러게요 제가 연락을 했었어야 했는데요 막 하면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통화를 못했네 하면서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생각을 떠올리기조차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대 둘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길래 그냥 뭐 아이디 삭제했던데 뭐 아프리카랄지 다른 데 간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니요 비님한테 갔었어요. 아이디 새로 파서. 어떻게 하셨어요? 비님이랑 왜냐면 제가 C랑 친구인데 C한테 넘어갔다는 사실을 B한테 들었거든요. 에? 와 진짜 개극혐이네. 앵그리머 탈출하기. 여러분들 이 달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달성을 했어요. 왜냐면 이 당시 앵그리머는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늘 항상 오케이 했었어요. 컨셉으로. 근데 이제 벗어났고 이걸 못 벗어났어. 컨셉이었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왁구청이 앵그리머인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팩폭 이거는 잘 안 벗어나지는 것 같아요. 노래 실력 상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놀라운 실력과 한계 달성이라는 단어에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제 초창기 노래랑 지금이랑은 진짜 여기와 여기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노래 실력이 이쯤 있으니까 요양 이 노래를 잘한다고? 듣기 힘들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몇 배가 는 거예요. 남들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만큼 차이 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는 겁니다. 그리고 배그 잘하고 싶다라고 목표를 짰었는데 당시 랭커 찍고 보여주고 증명을 했죠. 쇼앤 프로볼을 했죠. 그리고 시청자 3배 택도 없는 소리였죠. 그 당시에 150명인가 보고 있었는데 450명을 찍겠다고? 굉장히 나긋나긋해지고 유해졌다. 지금 모습이죠. 이 이전에는 전혀 나긋나긋하지 않고 유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투수들은 굉장히 나긋해지고 유해졌다는 말에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를 겪은 투수들은 지금 굉장히 나긋나긋해지고 유해졌다는 걸 알 겁니다. 2018년도 이전 2017년도 방송을 봤다는 사람들은 2017년도에 제 방송 본 분들 있어요? 휴이님은 2016년도에 보지 않았나? 2017년도 초에 봤나? 구은범이님이 2017년도 말부터 봤으면 대충 알겠네. 제가 굉장히 나긋나긋해졌습니다. 물론 휴이님 기준으로 치면 아니죠. 왜냐? 이때 더 나긋나긋. 유의 성격표 방송 초창기 유함 2017년 말 2018년도 목표 이런 느낌이라서 2019년도에 또 다시 조금 올라왔죠. 2020년도에 지금도 좀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고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겪은 휴이님 입장에서는 요양 성격 도대체 왜 이래?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엔 진짜 컨셉이었어요. 네, 삼촌님도 아시겠네. 삼촌님도 저의 이 시기를 봤어요. 천사유양 시절을 천유 시절을 보셨습니다. 저분도 삼촌님과 휴이님은 천유 시절을 보셨고 갑자기 컨셉질을 하면서 올라갔다가 약간 박명수 유양 시절인 거죠. 박유인 거죠. 천유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박유가 되었고 박유 생활을 하다가 지금 뭐 그냥 한 번씩 재미삼아서 컨셉질을 해요. 왜냐면 초수들이 좋아해. 이 컨셉질을 하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왜 좋아하냐면 제가 욱하면 재밌대요. 2019년도 목표를 2020년도에 대세야 이루었죠. 그리고 2020년도 목표는 굉장히 이게 터무니없어서 19년도에 나름 현실적으로 만든 목표인데 그 현실이 2020년도에 이루어졌고 정작 2020년도에는 그냥 올해 크리스마스 때도 방송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넘어갔죠. 그리고 욱하는 거는 투수들이 제가 욱하면 그냥 뭐 다들 큐큐큐 치니까 그냥 한 번씩 욱해 주는 거예요. 별로 욱할 상황이 아니어도. 이게 딱 이거지. 이거 욱할 상황인데? 이거 욱해주면 재밌어 하는 거 아니야? 욱! 해주는 거예요. 운세 안 본 지 오래됐네. 자, 떡상했고 화가 많았지만 이걸 보면서 많이 참았고 애정전선의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고 역마살 없었고 5월달이 저번 달인가? 타르코프 안 하고 이때 뭐 했지? 발로란트 있는데 뭐 그랬죠. 발로란트 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었지. 6월 7월 지금이죠. 방송을 길게 쉬거나 방송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미친듯이 방송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잘 맞진 않은데 맞는 게 하나씩 있긴 했어요. 이거 하나 맞췄네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맞았다고 할 수 있고. 아무튼 게임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게임 종류가 이만큼 많아요. 가끔씩 투수들이 저보러 타르코프 스트리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타르코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타르코프보다 더 많이 했던 배구도 있었고 한때는 하이즈 스트리머였고 이런 저런 게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냥 타르코프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이 그지같은 게임 접고 싶은데 투수들 때문에 못 접는다고. 약간 그 느낌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이번에 군대 간 매도이 헌터님이 롤 유튜버신데
롤을 벌써 7년 이상 하셨는데 10년 정도 하셨죠. 10년을 하시면서 제가 아니 매도님 롤만 하는데 지겹지 않으세요? 하니까 직업이잖아요 하시는 거 보면서 아 나도 만약에 배그 하다가 이제 그만뒀잖아요. 다음번 메인 게임이 생기면 하기 싫어도 좀 직업 정신을 갖고 매도님처럼 열심히 해야겠다. 저분 롱런을 하셨으니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탈콥도 아마 시청률이 안 나올 때까지는 직업 정신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수박을 좋아합니다. 스테이크랑.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수박을 실수로 2통을 주문해가지고 1통 겨우 다 먹고 지금 1통 먹고 있죠. 이런 것도 있어.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됐네. 요걸 이제 투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지간한 실수는 그냥 사과하면 받아주는 편이니까 좀 사과를 빨리빨리 해버려. 나도 피곤해. 원래 여기까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그거 있네. 이기는데 큰 관심 없으나 지는 건 싫어하는 성격이다. 이 뭐지? 제가 그 뭐지? 이거 아마 그 얘기를 했을 때 롤에서 탑에서 내가 지는 건 싫은데 팀이 지는 거는 상관없다고 했던 적이 있거든. 그 얘기일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상형은 바로고 귀엽게 잘생긴 교회 다니는 남자라고 한다. 교회 다니는 남자라고 한다. 이게 이제 약간 성실하고 뭐 그런 걸 내포하는 거죠. 성격도 좀 자상하고 스님만 아니면 뭐 절 다니는 남자도 좀 자상하고 좀 그러면 상관없죠. 이 캠방 관련돼서 얘기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캠방 본 사람 있냐고. 근데 캠방을 봤으면 내 방송에 있지. 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 캠방을 봤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봐. 그렇잖아. 제 방송에 있는 이 시청자들은 절반 이상은 보셨지. 근데 제 시청자들이 있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 유효한 캠방 본 사람 물어보면 봤을 리가 없지. 그곳에 내 팬들이 없는데 내가 뭐 막 몇천 명씩 보는 스트리머도 아니고. 아니 거기에 내 시청자들이 없는데 거기서 물어본들 누가 봤겠어. 거기서 물어본들 누가 봤겠냐고. 내 시청자들이 거기 없는데. 아 진짜 바보 같아. 되게 웃겨요. 그래서 마동석 닮았냐고요? 네, 마동석 닮았죠. 아무튼 오늘 위키 다 봤습니다. 하요 구독, 좋아요